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철로 아래, 즉 선화 공간을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만든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오송역의 선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게 충청북도의 구상인데요. 유럽의 선화 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오송역에 적용 가능한 점과 차이점, 또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철도 아래 이 구역은 100년 넘게 단순 창고로만 사용되면서 누구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30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치형의 구조물을 그대로 살린 채 상점이 들어섰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런던 대표의 길거리 음식 음료 매장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템지강 남쪽 워털루역 주변 역시도 위로는 철도가 지나가지만 그 아래는 시민들이 모이는 문화공간입니다. 철로 아래 소규모 상점들이 나란히 들어섰고 바로 옆 교각 아래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매일 길거리 서점이 문을 엽니다. It never gets any worse than it is now, really, because it's cars that go over the bridge, and it's never really been an issue. Sometimes you'll get like a speeding car going very fast, like a motorbike, but it's never really been a problem. 영국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의 도심 기차역도 마찬가지. 철도 아래 이른바 선화부지는 죽은 공간이 아닌 오히려 지역의 중심 상권입니다. 철도 및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이곳 비엔나 중앙역은 단순 폭파역이 아닌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럽의 사례는 모두 충북도가 오송역의 선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별도의 부지 매입을 통한 개발보다는 기존의 효율성 없는 공간의 업사이클링, 도시재생의 개념입니다. 공공공간으로 재활용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오송역 지하공간, 하부공간과 이 사우스뱅크의 그 하부공간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먼저 오송역 철도 및 18m 높이의 야외 공간에 내년 초 2층 필로티 구조의 전시 회의 기능을 갖춘 전시관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같이 선화 공간을 상업시설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은 유럽과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을 적용해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사업 방향을 지켜봐야 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의 관용차를 교체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전자칠판을 학교별로 개별 구매하도록 하면서 10%가량 비용을 더 지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윤건영 교육감의 관용차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낭비라고 도교육청을 몰아세웠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첫 관용차로 임차한 G80 전기차를 몇 달 만에 카니발로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G80을 석 달간 그냥 세워도 임차료를 낭비했다는 주장입니다. 세금 내시는 도민들은 그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3만 원씩 석 달을 세워놨는데 909만 원이 그냥 나갔는데요. 도교육청이 32인승 승합차 구입 예산으로 교육감 전용인 카니발과 기관 의전용인 EV9을 구입한 것에 대해선 예산 집행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임 국장님께서 아마 좀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전자칠판을 학교별로 개별 구매하도록 하면서 공동 구매를 할 때보다 금액을 10%가량 더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이 10%를 더 주고 구매하는 결과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자율성이 있다, 10%를 더 주고 산 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정일 의원은 교육 취약 아동을 발굴해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연계하는 교육복지사의 학교 배치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충북 지역 4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제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주는 지역으로 충북에서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군이 지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시군을 연계하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인구 유입 등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지방소멸기금 운용 우수 등급을 획득해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도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가운데 최고 등급으로 양호 등급을 받은 다른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보다 88억 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단양군 보건의료원과 올누림센터 사업 등을 완료한 가운데 내년엔 단양의 미라클파크 조성 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가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는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도박빚을 지게 하는 수법으로 3천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20대 2명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년들이 수중에 돈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사이버 머니가 진짜 충전된 것처럼 속여 협박하고는 금품을 빼앗았는데요.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카페 테이블 앞에 모여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한 명은 고등학생, 2명은 또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로 고등학생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배팅을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박 사이트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충주 지역 조직폭력배 20대 남성과 지인이 가상의 사이트를 개설했고 동네 후배 4명을 통해 청소년들을 인터넷 도박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가상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했고 그걸 잃으면 빚진 금액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 직장 홈페이지나 지인들 통해서 알릴 테니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며 전화하거나 숙박업소에 감금도 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한 학생은 부모님의 4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학생은 모두 6명. 많게는 1,600만 원까지 빼앗겼는데 전체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아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보복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 없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해 줄 테니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0대 2명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음성군이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정하고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만 확충해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음성군청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평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했지만 오늘만큼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자전거 출근을 선택했습니다. 차량을 끌고 오게 되면은 주차 자리 확보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러한 스트레스도 없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또 날씨 좋은 날에는 공기도 좋아가지고 기분이 더 좋게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성군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정했습니다. 조병욱 군수도 그 시작에 동참하며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탄소 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공직자들이 녹색 교통수단을 솔선수범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고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음성군은 기존 시설들을 정비하는 한편 감곡면부터 소이면을 잇는 총 연장 28km 규모의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은 관내 5대 자전거 명소를 방문해 인증하는 자전거 스탬프 투어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 2019년 2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3년 연속 20 마이크로그램을 유지했지만 올해 평균 농도는 16 마이크로그램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나타낸 일수도 지난 2019년 대비 59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는 이 같은 대기질의 개선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자회사인 에코프로 HN이 진천 은암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로의 사업 다각화 기틀이 될 초평 사업장을 준공했습니다. 대지 면적 5만 제곱미터로 규모 주로 준공된 이 사업장은 1,300억 원이 투입돼 양극재를 담는 용기인 도가니 생산동과 2차 전지 수명을 향상시키는 첨가제인 도펀트 생산동, 자동차 창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오는 2028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양일보와 충북도, 충북조달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4 충북조달박람회 우수 제품의 쇼핑 페스타가 어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95개 기업에서 115개 부스를 운영하고 시설 구매 담당 2,000명이 참석해 내년 사업에 필요한 시설용품, 건설 자재 등을 둘러보며 현장 계약도 진행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